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국회 뿌리찾기 이렇게 돼 있고,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포스터가 나갔더니만은 오늘 강연을 국회에서 하느냐고 몇 사람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포스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하니까 국회에서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보니까 대학원생들도 와 계시고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기념관 짓고 쭉 강연을 하면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한국이란 말을 썼는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을 썼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1919년에 만들어지기 전에 국가 이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이야기,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이제 정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시정부에서 정식정부로, 그리고 오늘은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회란 말을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을까요? 누가 언제부터 국회라고 하는 개념이나 생각했을까요? 조선시대에 국회가 존재한다, 의회가 존재한다, 그런 걸 생각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국회라는 것을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실제로 언제 누가 국회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번 주제로 다루었고, 이 강의를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이 나시면 1층에 특별 전시가 있으니까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전시관을 돌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전체 구성은 제일 많은 분량이 제1장에 임시의정원이라는 것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가, 임시의정원의 역사와 그것이 국회로 어떻게 개성되는가, 이 부분이 될 테고, 둘째는 그 기능이, 임시의정원의 기능이 국회의 기능으로 고스란히 연결되는가, 또 세 번째는 구성과 조직이 연속성을 가지는가, 또 기록은 지금도 오늘도 국회가 열리고 있고 그 국회에서는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임시의정원 때는 어땠을까, 그 다음에 헌법 정신은, 그리고 인물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뿌리 찾기 노력을 해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라는 말은 의회라는 말하고 같이 나옵니다. 국회나 의회, 지금도 일본에서는 의회라고 쓰지요. 우리가 영국의 의회, 미국의 의회 이런 표현도 하고 국회라는 말도 쓰고, 그러니까 국회라는 말하고 의회라는 말이 이게 처음부터 같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베이징에서. 베이징의 선교사들이 1830년대에 팔리아먼트나 컨그레스나 어셈블리나 이런 의회를 말하는 서양의 영어를 베이징에서 1830년대에 번역할 때 이미 국회나 의회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실학자 최한기라는 실학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나온 그 지리지, 그것을 요약 정리해서 옮겨 놓은 것이 지구전요입니다. 위원의 해국도지라든지 또는 그 당시 영환지략이라든지 이런 서양의 세계 지리, 역사 지리지를 옮겨서 간편하게 줄여놓은 것이 지구전요인데, 저기에 컨그레스 같은 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회나 국회의 개념을 처음 받아들였다, 처음 소개한 사람은 실학자 최한기 선생이고, 이게 1857년이고, 그러다 그것이 대중들한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 이후로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한성 순보를 통해서 국회나 의회라는 용어들이 점점 알려지게 되고, 또 밑에 보면 의회라는 것이 1898년에 독립신문에 나오죠. 서재필 선생의 독립신문. 우리 여기 길거리에 내려가면 독립문이 있고, 이 독립문이 독립신문하고 연결되지요.
그리고 그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로 가면서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회를 세웁시다 하는 의회 설립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서양처럼 의회를 만듭시다. 이것은 1898년 때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국회나 의회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40년 지나서 우리도 의회를 만듭시다. 하지만 고종은 광무왕제는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서 의회 설립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의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립신문의 논설을 통해서나 또는 신한민보 이런 신문들, 제국신문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용어, 상의원, 하위원 또는 만민공동회, 공회, 의회원 여기에서 이 의회원이라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1898년에 우리가 의회를 만들자 할 때 등장된 제일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의회원을 만듭시다. 또 다음에 이 논설은 서재필이 이렇게 쭉 써놓았는데요. 서울 광무 2년 4월 30일 날 토요일 날 이게 한 장에 한 돈으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서양의 나라를 보니까 다 각국이 정부를 조직하여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여기에 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리도 의회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외국에는 국회와 민회와 상의원과 하의원이 있어서 임금이 무슨 영을 발하려거든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반드시 그 일을 상하의원에게 먼저 물어본다. 이게 이제 서양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국회. 한국에서도 장차 국회를 설치하고 관민이 같이 협의하기로 어느 대신이 노력하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의회가 정작 1910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의회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의회를 만들자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느냐. 지금 왼쪽에 보니 대동단결선언은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 1917년 그 대동단결선언이죠. 여기에서 보면 상하이에 머물고 있던 이 신정이라는 분, 신규식 선생입니다. 신규식, 조서왕, 조용은, 박용만, 박은식, 조성환, 신채호, 김규식 이런 분들이 우리가 주권을 일본에게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주권은 우리 동지가 가지고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고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주권을 계승하는 이론을 여기에 담고 그리고 공화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이 대동단결선언에 담았습니다. 이게 1917년 5월 1917년입니다. 7월 달에 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독립기념관의 수장고에 들어있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광복절에 동아일보를 통해서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편지인데 상당히 중요한 편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규식이란 분에 저 끝에 보면 상해에 머물고 있는 교거하는 신정, 아까 신규식이란 분입니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토대를 놓은 한 분 이야기하려면 바로 이 신규식 선생입니다. 이 신정이란 분이 그 멀리 만리이역에서 조국 광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대한인국민회, 멀리서 글자가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분명히 대한인국민의 모든 동포들에게 눈물로 고하나이다.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전한족 대표위원회를 만듭시다. 이제 정부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내용이 정부를 만들자. 그 협의를 합시다. 제일 끝에 보면 국민회 중앙총회장 안창호 각하, 미국의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맡고 있는 총회장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 하와이 지방총회도 있고 시베리아 지방총회도 있고 총회들이 있는데 총회장을 맡고 있는 안창호 선생에게 우리가 정부를 만듭시다.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장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일이 아주 촉박해서 북미 하와이 지방총회장에게도 본문과 동일한 통첩을 발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내용 속에 지금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도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19년 1월, 2월 한참 이제 파리에서 1차 세계대전을 정리하는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이거 이제 3.1운동이죠. 2월 8일에 벌써 그 도쿄 유학생들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전에 2월 1일 날 김규식 선생이 상해를 출발해서 파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날짜가 2월 8일이에요. 2월 8일 날 도쿄 유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신규식 선생은 1월 초에 도쿄로 밀사를 보냅니다. 일어나라고. 만주에도, 블라디보스톡에도, 국내로도. 그러면서 2월 1일 날 김규식 선생이 파견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 다 이제 정부를 만듭시다. 이 전환적 대표위원회라는 것이 신국가 건설 구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상해로 모입시다. 대표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해로 이제 모이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래에 있는 독립임시사무소입니다. 상하이에 독립임시사무소를 만들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자, 다 넘어갑니다. 그렇게 모아서 드디어 1919년 4월 10일 날 밤 10시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름을 그러면 이 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4월 10일 날 개회 벽두에 본회의 이름을 임시의정원이라 칭하기로 조소왕의 동의로 신서구의 제청으로 가결되니라. 의회 이름을 뭐라고 정할래? 임시의정원입니다. 임시의정원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국호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연호도 대한민국이라고 하고 이 의회에서 이동영 의장과 손정도 부의장이 헌법을 통과시키는데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제로 6개 부처가 있고, 그리고 그 헌법 제10조에 보십시오. 임시정부는 나중에 국토를 회복하면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국회란 말이 드디어 나옵니다. 지금은 망명지에서 임시의정원으로 운영하지만 의회를, 이름을 국토를 되찾으면 그때는 이름이 국회가 된다. 우리 역사에 국회라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된 것은 1919년 4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를 보시는 거예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란 국가 이름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은 임시정부가 하는데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정한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상해에서 열린 첫 회의부터 시작해서 충칭에서 열리는 마지막 회의까지 모두 39차의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헌법도 개정하고 또 대표도 선정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하고 또 국무령을 선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 동안, 26년 반 동안 쭉 진행이 되더라. 이것은 광복 직후에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정부를 연결할 것인가도 담지만 또 하나는 임시의정원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도 담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보통선거에 의해서 정식 정권이 수립되기까지 과도 정권을 만들어서 이제 의회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을 연결시키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조직합니다. 비상국민회의는 임시의정원의 마지막 의장 홍진 선생이 비상국민회의의 의장이 되어서 임시의정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식 국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연결고리로
비상국민회의를 열어서 헌법, 선거법 등을 제정을 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주도를 해나가니까 미군정에서는 편치 않죠. 그래서 과도입법의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헌법 수정, 제정, 선거법 이런 것을 여기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헌법 초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19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선거 포스터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제일 밑에 국회 선거, 국회라는 이름을 의회도 아니고 국회라는 이름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오른쪽 종이가 찢어졌어요. 원래 찢어진 여기에 뭐가 붙어 있었냐 하면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거위원회에서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 여기 앞에는 독립문을 형상화했죠. 중앙정부 수립, 이게 중앙청입니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5월 10일 날 임기 2년, 요거는 재헌국회이기 때문에 임기는 딱 2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4년이지만, 그래서 소선거제로 해서 이렇게 무소속이 많이 당선됩니다. 이게 이제 선거하던 날 투표하던 장면입니다. 보니까 여기 경찰이 총을 갖고 있고 이분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쭉 줄 서서 이제 투표장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뽑혀서 국회가 중앙청, 지금은 사라진 경복궁 입구에 있었던 그 중앙청에서 국회가 열립니다. 그 대회의실에서 이 국회를 열기 위하여 수리를 해서 한 340명이 들어가는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자까지 다 합쳐서 또 애국가를 부르는 학생 합창단까지 해서 개회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이제 정식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 조소왕 선생, 그러니까 아까 대동단결 선언이나 이런 걸 다 기초했던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요즘 말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외무부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선거 운동하던 용지입니다. 이때는 보니까 다 짝대기로 했죠. 해가지고 이분이 출마를 어디로 했냐면 지금 고려대학에 있는 그쪽 동네에 성북구 쪽에 출마를 했는데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 옆에는 역시 저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했던 김붕준 선생의 선거전단입니다.